네, 4월 13일 오늘은 현재 상승 출발한 증시인데요. 기분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지금 이 시간 하채기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과 오늘의 테마, 어떤 테마가 잘 갈 수 있는지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어떤 종목들 보일 수 있을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채기 전문가님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치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좀 상승하면서 즐겁게 증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내 시장, 보합권에서의 지금 움직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간밤에 이제 여계 한일 쪽에서 정부 쪽에서의 개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율 좀 가격이 살짝 안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현재 지금 영향을 조금 긍정적으로 좀 주면서 보합권에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 지수가 0.49%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보는 쪽에서는 조금 더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영향으로 해서 시장이 좀 보합권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시장에서 보면은 대외적인 이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진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8.5%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81년 이후에 40년 만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거의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이 인플레이션과의 좀 싸움이 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잘 억제 좀 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는 패드 쪽에서는 계속해서 긴축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죠. 레이 얼브레이너드 패드 부의장 지명자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인플레이션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5월 회의에서도 축소 계획이라고 공식화했고, 한편에서는 차후에 50bp가 아니라 75bp, 0.75%도 한 번에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말 지금 이 패드 관계자분들께서 너무 지나치게 심각하게 계속해서 시장을 좀 두렵게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나스닥 지수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4월 달이었죠. 이번 달에 초에 금요일부터 해서 승고르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승고르기가 좀 나왔는데요. 단기적인 이 하락세가 지금 나오는 그런 흐름에서 좀 봤을 때,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좀 진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도 거의 이제 하락의 단기적인 오파동이 나와는 그런 마무리가 좀 되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면은 제가 이번 주 중후반 정도에서 어떤 변화가, 아니면은 다음 주 정도에서 좀 이 하락세가 조정이죠. 눌림목이 끝나고 방향이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확실하게 방향이 좀 전환이 될 것으로 좀 되는 그런 부분이고, 빠르면은 이번 주 중후반에 한번 우리가 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죠. 이게 이제 많은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좀 올랐고, 거기에다가 이제 CPI 쪽에서의 발표된 지표도 어때요?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CPI도 같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은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이 가격들의 움직임을 좀 보면은요,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좀 올라왔다. 그래서 시세가 지금 올라온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셀 음봉이 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상황을 좀 봤을 때 단기적인 상승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일은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상승보다는 하락 쪽, 이게 조정이죠. 조정이 나올 확률, 그런 공간이 훨씬 더 지금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기에서 이제 단기적인 상승, 그리고 장기적인 상승세도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지난 보시면은 8월부터 해서 여름이죠. 작년 여름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또 올라왔고, 그다음에 상승의 오파동도 지금 나왔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잡혀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점점 시장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뭐 이번 달 후반이라든가 또는 다음 달 5월 달 정도 되면은 확실히 이제 5월 달 정도 되면은요,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조금 상승 추세가 꺾여지는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이 좀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달에는 시장이 좋은 쪽으로 보면서 우리가 피부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국내 이제 차트로 이제 와서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시가 대비해서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단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락 우파동이 조금 좀 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3월 달에 7일부터 연결이 되면서 방송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계속 저점 그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러면서 제가 3,000에서 3,100까지 본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3,000에서 3,100까지 뭐 한 번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게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한 번씩 쉬었다가 가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말씀드리면서 장기적으로 올라왔었죠. 단기적인 올라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미국 시장처럼 제가 이번 달 초에 눌림목 구간, 그러니까 숨고르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숨고르기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숨고르기에 들어오고 나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냐 아니면 빠지는 흐름이냐, 이게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 숨고르기에 나오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는 상승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 숨고르기에 나올 때요, 상승이 빨간불 상승이 들어왔을 때 매수보다는 음봉이 들어왔을 때 매수 기회를 좀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숨고르기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3,000에서 3,100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다다음 주였죠. 이제 다음 주게 되겠네요. 다음 주 정도의 방향의 전환이 좀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렸고, 빠르면은 이번 주 중후반에 방향에 대한 예상을 좀 말씀드렸는데, 내일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뭐 금리 인상 쪽과 그 다음에 동결 쪽이 팽팽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은행 총재가 지명이 됐지만은 국회가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재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그거에 또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숨고르기가 뭐 다음 주 정도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빠르면은 이번 주 중후반,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수목금 정도에서 좀 방향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파동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거의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내려간다 하면 하락 파동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지금 뭐 시가 대비 밀리면서 거의 또 전일 대비해서 좀 하락세가 좀 나올 것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흐름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975에서 1000포인트까지 여러분들께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이게 뭐 단번에 한 번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추세가 좀 만들어지면서 올라갈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파동을 이렇게 만들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파동의 이 시세가
길게 나오냐, 또 조정은 짧게 나오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멘텀 부재예요. 지금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악재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또 시세가 뭐 길게 나오는 것보다는 짧게 나오면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뭐 코스피하고 동일하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방향의 전환이 좀 의미로 좀 보일 것 같고 빠르면은 이번 주 중후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975, 1000포인트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어때요? 쉬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산을 올라갈 때도 보시면은 산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고개가 한 번도 쉬어가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간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나 뭐 산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산을 타는 데 있어서 중간 능선에서 잠깐 쉬었다가 에너지를 어때요? 다시 비축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이 숨고르기에서 에너지를 많이 이제 비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추세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쪽에서 뉴질랜드에서 첫 NFT를 좀 발행을 했다. 그래서 뭐 갤럭시 탭으로 제작을 해서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뉴질랜드 법인을 통해서 디지털 아티스트죠. 스노스와 함께 NFT를 좀 발행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NFT 전문 거래죠. 플랫폼 회사인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좀 공개가 됐고, 뭐 어떤 게 뭐 작품들이 좀 공개가 됐냐, 이렇게 좀 보면은 해양동물 그림을 넣은 작품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입찰 초기 가격이 좀 1,100만 원 선으로 좀 잡히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국내 시장에도 이제 뭐 NFT, 블록체인 이런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게임 관련해서 P2E 쪽에서도 특히 이제 게임 쪽, P2E 쪽, 블록체인으로 해서의 규제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아마 새 정부가 나오면요, 출범하면은 그쪽 부분에서는 좀 규제에서 좀 완화가 되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NFT 관련해가지고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성장성으로서 좀 보시면서 관점에 두고 좀 투자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이브 쪽에서, BTS 이쪽으로 해서 이제, 매출이 조금 한계가 좀 더 나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TS의 이제 매출을 좀 우선도를 맞춰가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 내 그 법인을 좀 신설해가지고, 뭐, 게임을 개발한다거나, 퍼블리싱 사업을 좀 하는 그런 부분, 뭐, 신설 법인 이런 같은 하이브 IM으로 유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어떤 규제보다는 조금 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할 수 있는, 미국 내에 좀 법인을 좀 신설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엔터 쪽에서, 이게, 뭐, 연예인들을 이제 뭐 발굴을 하고 뭐 제작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게임 사업 쪽으로 좀 방향을 조금 설정을 하면서 좀 육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넷마블, NC소프트 등 뭐 국내 대형 게임사와 파트너십을 좀 맺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추진을 좀 하고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좀 합작사를 좀 설립하는 그런 방식도 좀 도입을 좀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촌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도 또 게임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두나와와 함께 이제 미국의 NFT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이야기도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주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13만 9,590원이죠.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41만 5천 원까지 올라왔었는데 거의 이제 200% 정도 올라왔죠. 그런데 이제 주가의 지금 흐름을 좀 보면은 추세가 어때요? 꺾여버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의 그 추세가 이제 주가가 좀 꺾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주가를 조금 방어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보도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주가 좀 봐도 추세가 지금 꺾여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좀 파동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하락 파동이
지금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락 파동도 더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선이라는 것은 주가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평선을 좀 봐도 지금 61선이라든가 120선 특히 이제 121선 같은 경우는 추세의 방향을 좀 잡아주는 그런 부분인데 121선을 위탈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일단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런 호재성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주가에서는 단기적인 그런 반영,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잠깐 반영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잡혀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 하이브 좀 추세적으로 좀 좋지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호재성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 이야기를 전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을 조금 보도록 하겠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었고, 뭐 최근에도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의 만들었던 의약품들이 좀 실적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매출이 좀 성장이 되고 있다, 실적이 성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이쪽 FDA 쪽에서 한미약품 바이오 신약이 롤론티스에 대한 시판을 좀 허가를 하고 허가 재신청을 좀 승인을 한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좀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도 좀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고 3월달에 말씀드렸지만 한미약품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제약 바이오주들 특히 이제 전통 제약주들이 그동안에 많이 좀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매집이 좀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제가 제약주들 좀 관심 있게 좀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타입상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약주들 올 상반기 또는 올 상반기 또는 올 여름 정도 갔을 때 좋은 그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약주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을 좀 보면은 이 에탄올 관련된 주류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MH 에탄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에 좀 들어가서 안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을 좀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4.23%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한국아콜도 마찬가지로 지금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통 이제 이런 악볼들이 코로나도 터지고 나서 선소독제 연관돼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지금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가를 좀 잡기 위해서 에탄올 좀 함유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휘발유 거래를 좀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이게 에탄올 함유량을 15% 올리는 휘발유 판매를 좀 허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MH 에탄올이라든가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서도 이제 에탄올 주류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들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또 올라갔을 때고 얘들이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지금 워낙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리스크를 충분하게 대비를 하면서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레이닝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건 괜찮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려서 이거는 좀 갔다가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정도에서 여러분들께서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MH 에탄올 같은 경우는 애고기들이 어제도 매도하고 오늘도 매도하고 오늘 이제 매도한 게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리면서 테마주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요즘 하루 이틀이면은 시세를 어때요?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는 테마적으로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MH 에탄올이라든가 창의 에탄올 그다음 한국악골이라든가 그다음 고해양조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타임이 나왔을 때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것들은 이제 시간 외에 그냥 상한가 들어갔던 부분이 좀 나왔어요. 하이스트 같은 경우도 시간에 상한가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가 좀 시가를 높게 잡고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철강 가격 제품들의 상승, 그 이야기, 그 전망에 의해서 지금 철강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강, 대강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상승하고 있고, 동양 철강 같은 경우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조선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제가 조선주들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현대중공업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 삼성중공업도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죠. 어제 삼성중공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실적이 좋아진 쪽으로 좀 잡혀 있다. 특히 보시면은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에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의 움직임이 이런 실적보다도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조금 치고 올라갔죠. 지금 보시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지금 올라가고 박스권도 지금 잘 유지하면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시세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진입이 좀 더 어떤 게 승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에서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조선주들 좀 관심 있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자신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삼성중공업 지금 자리에서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선업종은 1, 2년에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롱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일장 특징주와 오늘장 국내 증시 상황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말씀해주셨던 조선주가 오늘도 흐름 좋게 흘러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 어떤 특징 섹터들이 좀 좋을지, 어떤 섹터가 잘 갈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리오프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시세가 잘 나오지 않을까는 좀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분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행주죠. 여행사라든가 항공주 이런 것들은 이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세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확실하게 깔끔하게 강력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도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서 많이 수익을 내야겠죠. 위에 가 있는 종목들을 잡아서 가지고 가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폭이 좀 좁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일단은 내주부터 해서 유는이라는 시간을 좀 풀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6월하고 7월에 가서는 시내에서의 외에서죠 마스크를 좀 벗는 그런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확진자 숫자가 감소를 좀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이 이 엔데믹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의 정점을 찍고 빠졌지만,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플러스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합쳐가지고 정점을 찍고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 엔데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좀 종목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코리아나 말씀드리면서 코리아나의 그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었죠.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라갔다가 좀 숨고르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코리아나 이어서 한국콜마를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가 좀 내려온 그런 부분인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라든가 기능성 화장품들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OEM이죠.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들의 기초 원료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콜마에서의
나온 것들을 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실외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이제 의무화한 부분에 있어서 해제가 되고 뭐 인원이라든가 영업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되면은 우리가 어때요? 실외에서의 활동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억눌려 있었던 이 욕구들이 한 번에 이제 분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성분들도 화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이제 많이 할 것으로 좀 예상되죠. 남성분들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화장을 좀 많이 하는, 그래서 남성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화장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좀 출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쪽에서도 이 화장품 쪽의 소비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한국 콜마의 이제 이런 실적들을 좀 예상을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매출의 성장성도 좀 중요하겠지만은 영업이익의 이제 성장성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매출이 잘 나오더라도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주가가 힘이 좀 동력이 떨어진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에는 조금 2020년 대비해서 이익은 낮지만 2020년 대비해서 어때요? 이익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 역성장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1,242억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가 1,509억 나오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가 1,713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보면 20년도에 1,217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업이익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돌파를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주들, 그동안에 2015년 이후에 중국 때문에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과정이 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화장품주들을 서서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실적들도 받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플러스 실적까지 받쳐지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법만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여기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승부에 나고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내려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해서 46,800원부터 해서 44,000원 또는 43,000원까지도 충분히 좀 넓게 좀 잡고 분할로서 매수를 좀 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또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20선을 여기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와서 안착이 되고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1선과 121선이 지금 바뀌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는 그런 골든크로스가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범위를 좀 넓게 잡고 지금부터 해서 분할로 해서 대응을 하시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62,800원까지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장도 여기에서 이제 방향이 어느 정도 좀 바뀔 것으로 좀 예상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손절은 우리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전문가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